은행 사태는 최근 연일 언론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비리 게이트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국민 화합도 불가능하고,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인류국가 건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좌파 척결도 요하는 길일 것입니다.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에는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료와 탐관 오리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보수, 깨끗한 보수만이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금융비리가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상호신용공구를 저축은행으로 바꿔주고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해줬습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 비리 카르텔을 육성시키는 88 클럽을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 매입에 근거도 없이 사생유례 없이 5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지난 정권의 10년 부정부패를 일거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캠코의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 인수는 먼저 금감원 감사 결과, 그 감사를 통해서 저축은행이 PF 부실 원인과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결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 당해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기 시정 조치 내지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금융감독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 하나도 없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캠크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PF 부실 채권을 매입해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도덕한 저축은행 경영진과 그 탐관 오리들의 배를 불려준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캠크의 이후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금 지급을 이루어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M&A나 P&A 계약 인수를 통해서 제3자로 계약 이전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파산 절차를 그 과정에서 이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나머지 그 부실채권, 우량채권은 다 계약 이전시키고 나서 부실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그런 마지막 금융감독 업무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부터 먼저 매입해 준다면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그런 악덕 경영진과 추악한 그 탐관 오리들이 배만 불려주는 범법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공범자 역할을 자임하는 꼴인 것입니다. 만약 PF 부실 채권 매입 후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증지될 경우 보험공사 예금 지급을 위한 공적 자금 규모는 그야말로 몇 배로 증가해서 국민의 세금인 여러분의 돈으로 메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금융당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캠코이 PF 부실 채권 매입, 국제회계 기준인 IFRS 적용 유예, BIS 비율 허위 공시 또는 고정이하 조작 등을 묵인하면서 또는 조작하면서 대통령과 선의 예금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실저축은행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퇴출시킬 경우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 15조 원의 구조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추계한 내용입니다. 정부보다. 모든 내용은 제가 미리 이런 예측하는 그런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걸 지연시키고 지금 당장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15조가 들어가는데 자꾸 지연시키고 미룰 경우는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모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의 신뢰를 보세요. 한번 7조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나 실사를 해보면 1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또 얽히고 설켜서 뭐 다 됐다 하는데 보니까 지금 오늘 신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PF 대출을 뭐 저축은행끼리 지금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데요.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10분의 1도 지금 취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보세요. BIS 비율이 5.4%인가라고 했는데 실세 영업정지 사고 조사에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조사해보니까 전문가가 조사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 네.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삼화저축은행도 우리 금융지주 회사로 계약이 이전됐습니다만은 지금 또 예금봉사와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800억 맞습니다. 800억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사를 해보니까 그거 다시 부실난 거예요. 그거 다 부실저축은행 악덕 기업체들이 다 돌린 돈입니다. 근데 일부는 상당한 돈이 탐관오리, 청와대,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 일부 국세청, 뭐 권력기관 다 흘러들어갔어요. 예. 이것이 자금의 그 부실저축은행의 지금 현 자화상이고요. 엊그저께 대량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량 인출에 대해서 뭐 인출이 막았다 진정됐다 다 쉬웁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어느 은행이고 지금 내 돈 내놓으라 하고 예금 지급서 내놨을 때 늦어도 30분 이내로 다 줍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보통 10분 내로 다 나옵니다. 근데 20일 기다려라 30일 기다려라 그거는 정부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이 자화상입니다. 전부 지금 대통령만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모르고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요. 디지털 카르텔 구조가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 이거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악덕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과
협조하는 탐관 오리들의 배를 불려줄 돈이 있다면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서민들의 그 가계부채가 80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채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금난에 허덕여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채무, 또 반값 등록금, 정말 그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민생부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 새는 돈만 막아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수조 원씩 세고 있는 거 막아도 세종시 몇 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을 촉발시켰던 그야말로 신공항 건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모든 거 이 새는 돈만 가져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요, 뭘 하겠다 약속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새는 돈 맞겠다, 알뜰하게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만 공약해주는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새는 돈만 맞아도 임기 5년 동안 50쯤은 세종시 건설하고 남습니다. 신공항 동네마다 건설해 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좌파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좌파 용어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좋습니다. 오늘 행사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좌파는 무능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 이명박 정부는 보수도 좌파도 아니라 그러지요? 중도라 그럽니다. 그럼 중도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망합니까? 이거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금감원 등에 보고된 BIS 등 재무제표는 대부분 가짜이므로 시급히 교정해야 됩니다. 금감원에 있는 그 직원들은 맨날 가짜 자료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거기 있는 자료 다 거짓말입니다. 빨리 트럭으로 실어다가 쓰레기 매일장에 다 버려야 돼요. 금감원에 있는 그 자료 보고 투자했다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더 정확한 자리예요. 저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김이 없어요. 때문에 저축은행 자체 공시한 자료는 예금자들이 어떤 것이 부실저축은행이고 우량저축은행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 분석한 기준 자료로 볼 때는 전국 저축은행이 약 절반이 부실저축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표를 미루는 것은 저축은행 부실저축 악덕 기업주들이 모를 해저드와 저축은행과 감독기관 사이에 형성된 비리 카르텔을 묵인하고 심지어 공조하여 예금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텔 구조를 깰 수 있는 이 멤버들을 척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이명박님입니다. 이명박 위대한 각하십니다. 그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비리텔 카르텔 구조로 형성된 저축은행 비리들은 대통령 위의 권력입니다. 대통령보다 힘이 셉니다. 대통령은 그 순간 눈만 감아주면은 자네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저축은행 비리 카르텔 그 멤버들은 대통령 위에 권력을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다 고구마 죽기처럼 다 줄여져 넓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래 권력까지 지금 손을 뻗쳤어요. 미래 권력 아시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막강한 금융 마피아 조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여기 여러분들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